안녕하세요. 영내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14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재 60일 이평선은 좀 장기적인 추세,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다가 결국 이제 깨졌죠. 네, 주가는 이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탈을 했고요. 현재는 약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예, 주가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62평의 이 기울기를 보면 거의 이 구름대하고 이제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는 이동평균선으로 따지면 60일 이평선과 같다. 그냥 방식은 달라도 서울에 가는 방식은 달라도 결국 목적지는 서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목균형표를 쓴다고 하시면은 그냥 일목균형표 보조지표를 첨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60일 이평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의문이 발생할 때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의문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60일 이평선을 이제 주가가 이탈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런 이제 구름대, 원래 주가가 이렇게 구름 위에서 이제 상단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바다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시 이 주가가 이제 구름대를 이탈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다행히도 올렸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가가 타점이 높은 곳에서 62평을 이탈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붉은색으로 해놓은 이 지점 이쪽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나스닥 지수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상장된 코덱스 미국 나스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직접적으로 서학가미가 돼서 미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던 이 타점이 높은 곳에서 62평을 이탈하게 되면 이쪽은 무조건 매도예요. 그러니까 21,000원대에서는 무조건 매도예요. 여기는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쪽 부분,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대략 보면 480일 이평선이잖아요. 그죠? 240일 이평선은 이제 이탈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요 부분이 이제 480일 이평선 2년치 평균에서 이제 요번에 지지가 나왔거든요. 약간 지금 돌려서 18,045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주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예, 지금 왜 이해가 안 됐느냐.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하고 또 오전에 이제 우리 시장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지금도 1.8%나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선물 지수가. 그런데도 마이너스 0.06이 생겼어요. 18,045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환율로 해지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나스닥 주가의 흐름과는 좀 다른 주가 변동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같은 날 강하게 올랐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10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이상한 흐름을 보였어요. 장중에 보니까 거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코덱스 쪽에 있는 나스닥100 이것을 그 투자할 때는 지수 흐름하고는 좀 이 관련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 근데 또 어떤 때 보면은 지수가 약한데 굉장히 또 많이 올라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율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건지 잘 파악은 어렵습니다만은 생각만큼 주가 지수가 강할 때 오르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해외 뭐 노르웨이 펀드나 캐나다 펀드 이런 데서 미국 투자를 줄이겠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중국을 필두로 이제 미국 상품에 대한 보이콧, 그 다음에 무소속 샌더스 의원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 의원을 있었죠. 의원을 축으로 이제 핸즈업 운동이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문제. 또 중국의 외교 전략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 의외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중국 증시가 무너지고 중국 경제가 나빠진다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나 이 전자제품 여기에 관한 소식으로 이제 시장이 대단히 혼란을 겪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펜타닐 문제로 중국의 20%, 멕시코, 캐나다의 25%, 그 다음에 추가적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되면서 이제 현재 145%에 이르고 있고요. 글로벌로 상호 관세, 기본 관세죠. 10%가 부과가 되고 있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부품 이런데 또 25%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이제 면제가 아니라 추후에 다시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뭐 반도체 제약 이런 부분에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될 건지 시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입장 번복도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투자 자체를 할 수도 없고요.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성에서 어떤 대규모 자금을 집행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정 정도 하락장에 진입을 하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이제 145대 125로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관세 부과라는 것이 이제 수치를 더 높인다고 해서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치상 악화가 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뭐 한 3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정도 3천 달러에서 4천 달러 정도 이 가계가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 지출이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에 미국인들의 이제 구매력 감소, 이것을 통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 고용 악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경기 침체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제 지난 금요일이죠. 11시경 이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50.8로 1952년 이래로 이제 두 번째로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 달에 11%나 급감을 하면서 소비 심리가 냉골처럼 얼어붙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수치는 6.7%로 1981년도에 이후에 가장 높은 향후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민층에서 이러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다우산업지수 이런 부분들이 1% 이상 낙폭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현상을 좀 비교도 했었고요. 여기에 수장 콜린스 보슨 연은 총재가 이제 충분히 미국 연은이 이런 부분에
시장을 도울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제 시장은 점차 강세에 반전을 했고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 월가 쪽에 서 있는 베센트나 하셋, 또 반대로 이제 무역 전쟁을 강조하고 있는 나바로나 루트닉 밀러, 뭐 이렇게 강원 전략이 서로 이제 맞부딪히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2.06%나 올랐는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10원을 내렸다. 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현재 4.49%,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미국 채권 매도, 또 유럽 시장으로 건너가서 일부의 뭐 벨기에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 이 중국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월 달에 이제 연준의 재무제표가 공개가 돼봐야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그 미국 시장 개장에 맞춰서 이제 수치를 발표하거나 만약에 채권 매도 이런 부분들이 일본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미국 채권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이 침몰하게 되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분에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MBC 아침만 해도 이제 이 애플의 스마트폰이 거의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국인들의 이제 부담이 크게 높아지니까 뭐 이런 부분들, 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외에 아웃소싱 되고 있고,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가 전부 다 이제 해외 생산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이제 관세에 유의할 것이다. 뭐 나중에 가짜 뉴스다. 또 루틴 상무장관은 뭐 반도체법에 이제 포함돼서 발표가 될 거다. 뭐 14일 날 발표한다. 다음 주에 발표한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이제 CNBC에 알려지면서 저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사실 그 오전 7시에 미국 선물 시장이 재개장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세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제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아침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드렸는데, 역시나 뭐 그 나스닥 선물지수는 0.97, 거의 1%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에도 1.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그 강세 출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S&P 500의 뭐 하락률,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이제 4% 이상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변동성이 대단히 그 확대가 되고 있다. 다우존스의 이 퍼센테이지를 봐도 16,079포인트, 2,231포인트, 349, 320, 2,923포인트, 1,015포인트, 619포인트 등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돼 있어서 어떤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중국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GDP가 5.2%, 3월달 소매 판매가 4.2%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3월달 산업 생산은 5.9% 발표가 나면서,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관세 분쟁에 대비하려는 미국의 이제 수입이 증가하면서 나온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2분기, 3분기 지표들이 이제 좀 나와봐야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수치에 따라서 중국 상해지수나 선전, 항생지수가 이제 강세 출발을 했어요. 특히 항생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시장을 강하게 출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이 가짜 뉴스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미국 가계가 뭐
전에 수치는 이제 3,700달러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는 또 4,400달러, 뭐 2.7%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대략 한 3, 4천 달러 이내에서 가구 부담이 증가가 될 것으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또 땅콩, 뭐 커피, 쌀, 해산물, 의류, 장난감, 뭐 스포츠, 의류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미국인들의 삶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이랑 연관된 이런 부품들의 그 가격이 크게 그 145% 관세를 통해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도 그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삶에 이제 굉장히 그 힘든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내에 여러 조치들을 했죠. 인민은행의 유한화 약세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일부 진행이 됐었고요. 또 중앙 후이즌을 통해서 ETF 이런 걸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부분도 보였고, 또 이번에 이제 미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중국 수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대규모 그 플랫폼들이 전부 다 그 수출 기업들의 제품을 이제 내수로 돌리기 위해서 그 상품을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도 이제 다 앞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일부는 이제 선구매를 해주기도 해서 그 미국의 높은 관세에 대한 충격을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 이제 75주년 이 외교관계 성립 이 주기에 따라서 지금 베트남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도착을 했고요.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해요. 미국과도 그 무역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은 중국과도 2232억 달러로 무역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꼭 우리나라와 같아요. 베트남의 수출이 중국과 이 미국 쪽에 무역 규모가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중국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세안과 중국의 회담이 이제 4월 9일부터 11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남미 연합과 중국과의 이제 회담도 있고요. 또 유럽 연합과 주요 지도자들 올해 7월 달에 이제 대거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제 외교적 지평이 이런 관세 부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애플이 이제 중국 북스권에서 거의 90%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베트남과 인도로 일부 이전을 하기도 했고, 이 코로나19 때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면서 뭐 북스권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제품 공급에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일부 이제 분산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아이폰 가격의 상승, 거의 뭐 미국 시장의 절반이 이제 아이폰 그 점유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루테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반도체법에 모두 포함을 하겠다. 전자제품 뭐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짜 뉴스라고 밝혔고, 이 부분을 이제 14일 날 발표하겠다 이랬다가 또 다음 주로 이제 연기를 하는 등 굉장히 그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강세를 이제 일부 조정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이 양운의 구름대가 이제 우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지선은 이렇게 구름대 이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주가가 이제 구름대를 돌파해서 어떤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되다가 구름대에 도착을 하면 이게 62평에 도착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경우냐면 자, 62평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62평에 닿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이 구름대 위에서 놀다가 구름대에 근접을 한다는 건. 그럼 62평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름대를 이탈해 버린단 말이죠. 예, 구름대를 이탈해 버린단 말이죠. 이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2평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것을 바다에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양운과 우문 사이 이렇게 주가가 양운과 우문 사이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보통 이 매수를 단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때는 매수를 단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제 이렇게 구름대로 이탈했어요. 그러면 하락이 깊다 보면 62평으로 다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이탈해서 지금 요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으로 반전하면 이제 62평에 이렇게 구름대 닿아요. 62평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파가 안 되면 추가 하락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되면 이제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양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양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네, 여기처럼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양운이 진입하잖아요. 충분히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문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가 여기서 의문을 뚫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의문을 뚫어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요 양운 여기에 나타난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해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지금 이 의문인 곳에서 투자를 강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하락이 마무리 짓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것이 주가가 구름대를 뚫어버려요. 그리고 선행 스팬이 후행 스팬을 앞서면서 구름이 양운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네, 이런 조짐이 나타나요. 네, 이렇게 우문이었다가 양운으로 바뀌는 이런 지점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이 관세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시장이 급등락을 하고 있어서 단순간에 구름대를 뚫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여기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내릴 수도 있고 뭐 단순간에 뚫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기에 따라서 뭐 관세 내가 대폭 낮춰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스마트폰처럼 이런 소식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 급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제가 이거 확인하기 전에 한 1.8%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뭐 반도체 관세 또 얼마 매길 거야. 뭐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위험해지고 여기다 뭐 제약도 관세 뭐 25% 매길 거야.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또 저항을 받고 그대로 주가가 낙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또 뭔가 채권 시장이 불안해갖고 채권 금리가 그냥 급격히 올라버리면 또 시장이 붕괴할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서서히 이렇게 주가가 내린 게 아니고 급락을 했잖아요, 주가가. 그죠? 이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구름의 두께는 어때요? 굉장히 얇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은 강하지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구름이 얇기 때문에. 예, 저항의 강도는 그렇게 지금 강하지는 않습니다. 급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이 공격적으로 모든 부분이 완비가 돼서 우상향으로 급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세가 10%가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경제가 급속도로 미국 경제가 나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수많은 제품들 이걸 어디서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싸게 들어오던 이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800달러 이하짜리 소규모 택배로 들어오던 이런 물량들 전부 이걸 지금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과연 미국이 어디서 대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만큼 저렴하고 다양하게 물건을 만들어 주는 곳이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안을 잡더라고 하더라도 물건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전처럼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오려면 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 부분이 크게 조정이 되던가 이전처럼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관세 정책을 폐기하든가 뭐 이런 조처가 있어야지 이런 강렬한 흐름이 나오겠죠. 네, 그 전에는 지금 현재 흐름만 봐가지고서는 뭐 일시적으로 이 급락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의문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역시나 뭐 현금이겠죠, 그죠? 내가 들먹어도 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내가 좀 들먹어도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필요한 거는 돈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현금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16,000원 내려오면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름대 의문에 근접을 한다고 만약 가정을 했을 경우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구름대를 뚫고서 양운이 발생하면서 상승 기운으로 전환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관세는 90일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관세 문제로 시장을 크게 흔들 부분은 별로 없다. 이미 왜 중국에 대한 관세도 이제 145%로 오를 만큼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흔들 만한 그런 큰 일은 없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의 민감한 반도체, 전자제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나 제약 이런 부분들의 관세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부평 GM, 뭐 창원 GM 이런 데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물량이 한 40만 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25% 관세 이제 직면에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수출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한국 GM의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고, 예, 현대 자동차는 이제 조지아 공장을 최신식으로 증설해서 이제 확장해서 수출 물량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초강세로 나스닥이 돌아서기에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채권금리가 좀 하락을 해야죠. 현재 이렇게 너무 높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막대한 그 채권을 찍어서 지금 장기로 넘어가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자 부담이 지금 뭐 막강한 그런 상황이죠.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